페파피그의 등장인물들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는 걸 아셨나요? 페파는 늘 4살, 조지는 늘 2살이며 부모님도 변함없이 젊어요. 계절이 바뀌고 생일도 있지만 인물들은 변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페파의 세계, 사람들이 시간의 반복에 갇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증거는 에피소드에 숨겨져 있습니다. 페파피그는 TV에서 가장 순수해 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행복한 가족, 단순한 이야기,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노는 모습이죠. 하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보고 휴일이 찾아오는 것도 봅니다. 크리스마스도 오고 가죠. 생일엔 케이크와 선물로 축하하지만 등장인물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간을 무시하는 건 아니며 페파와 아빠 피그는 과거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이 들거나 성장하지 않죠. 만약 이게 성의 없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페파 세계의 모두가 반복되는 고리에 갇혀 같은 시간을 계속 살면서도 모른다면 어떨까요?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나이 들지 않는 선생님, 마담 가젤이 그 예입니다. 그녀는 페파의 선생님이며 우리는 오래된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피그와 아빠 피그의 어릴 적 사진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도 지금 페파의 선생님인 마담 가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녀는 지금과 똑같이 보입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머리, 모든 게 똑같습니다. 이제 몇몇 팬들은 그녀가 뱀파이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녀가 뱀파이어라고 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담 가젤은 30년 전 페파의 부모님을 가르쳤습니다. 엄마 피그와 아빠 피그는 30살처럼 보여야 합니다. 할아버지 피그와 할머니 피그는 나이가 들어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예전과 똑같아 보입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 역사가 만들어지고 사진이 찍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있던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의미 없는 생일들.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해집니다. 이 세계에서도 생일은 사일은 우리 세계처럼 흔한 일입니다. 페파에게도 생일이 있고 조지에게도 생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도 생일 파티를 엽니다. 매번 마치 생일을 맞은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케이크와 선물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파가 5살이 되었다고 알려진 생일 에피소드 이후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다시 4살이었습니다. 조지는 3살이 되는 생일 파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2살이 되었습니다. 애니메이터들이 실수한 게 아니라 생일 파티가 열리고 모두 즐겁게 보낸 뒤 반복이 되감긴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생각해보세요. 생일을 맞아 촛불을 끄고 선물을 열며 나이가 들어 신나지만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파티 기억 없이 같은 나이로 깨어나고 선물도 사라집니다. 나이는 절대 늘지 않아 영원히 멈춥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페파는 휘파람 부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해냅니다. 하지만 다른 에피소드들에서는 그녀가 휘파람 부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그녀는 처음 휘파람을 배웠을 때처럼 다시 휘파람 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장인물들은 여러 번, 여러 장소에 처음 가게 됩니다.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발명품도 등장합니다. 끝나지 않는 계절. 계절은 큰 힌트입니다. 우리는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고 쌀쌀해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겨울에는 눈이 오고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해변에 놀러갑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완성된 것 같죠? 아니요. 다시 반복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같은 가을. 똑같은 호박밭 소풍. 똑같은 눈 덮인 언덕. 똑같은 해변.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아무도 전에 한 일을 기억 못한다는 점입니다. 페파는 작년 크리스마스 기억나? 나 작년 해변에 놀러갔던 날보다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절 행사는 그들에게 완전히 새롭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그들이 하는 걸 봤음에도 말이죠.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를 보세요. 똑같은 장식, 비슷한 선물, 거의 똑같은 대화까지. 이건 전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그들은 같은 크리스마스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매번 12월 25일로 리셋되어 새로운 경이로움과 아무런 기억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력은 반복되고 날씨도 일정한 패턴을 따르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완벽한 죄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배우는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를 끝없는 반복에 가둬 이득을 보는 이는 누구일까요? 미스 레빗의 불가능한 직업들. 이 반복이 어떻게 계속되는지 알고 싶다면 미스 레빗을 보면 됩니다. 그녀는 모든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직업을요. 계산대에서 일하고, 버스를 운전하고, 구조헬기를 조종하고, 박물관을 운영하고, 놀이공원을 관리하고, 아이스크림도 팝니다. 그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해낼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분은 여러 토끼가 미스 레빗인 척하며 자매들이 함께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진실, 즉 미스 레빗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그녀는 시뮬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반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시간 루프에서는 사회 환상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버스에는 운전사가 필요합니다. 응급 구조에는 요원이 필요하죠. 미스 레빗은 의문이나 불평 없이 쉬지 않고 모든 필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스 레빗은 나이가 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끝없는 일 외에는 자신의 삶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에피소드에서 심지어 여왕도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하죠. 하지만 그게 보상일까요? 어쩌면 그건 진정한 인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왕이 미스 레빗의 시스템 유지 역할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미스 레빗의 리부트와 순환의 재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토끼 가족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 사회 기반 시설이 그들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현실의 피드백 루프를 유지하는 토대이며, 이 시간 루프가 몇 번 반복되든 항상 정해진 대로 전개되도록 보장합니다. 지켜보는 자들이죠. 이 거대한 루프를 누군가는 지켜보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미스터 라브라도르 같은 인물들이 이런 이유로 생긴 것입니다. 그는 여러 다른 나라에 등장하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는 그가 여왕의 근위병 복장을 하고 페파와 그녀의 가족이 런던을 관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그가 직접 관광객이 되어 페파와 그녀의 가족을 사진으로 찍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그는 군중 속에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탐험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스터 레브라도는 감시자일 수 있으며, 감시자는 특정 가족들을 관찰하도록 배정된 이들이며, 그들이 미리 짜인 패턴 안에 머물도록 합니다. 만약 루프 안의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하거나 루프 안에서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면 그들의 감시자는 이런 모든 상황을 루프를 통제하는 이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왕은요, 그녀는 시리즈에서 한 번만 등장하지만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자원을 가진 거대한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비병과 권력, 통제력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루프 위에 있으며 아마 그녀가 만든 것일 수도 있고 현실에 무서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고 아이들이 놀며 가족들이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루프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작고 안전한 세계밖의 악몽에서 보호받는 페파피그는 어린이 TV에서 가장 어두운 프로그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가족여행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시간 루프에 갇혀있는 한 사회 전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한 경험은 끝이 없는 반복일 뿐입니다. 모든 교훈은 한번 배웠다가 잊고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생일은 잊었뒀다가 다시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모든 크리스마스는 수천 번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페파에게는 그 웅덩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000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페파는 처음 그 웅덩이에 뛰어들었을 때와 100만 번째 뛰어들었을 때 느꼈던 똑같은 행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끝없는 행복이, 그 순환이 그들을 막아주는 어떤 운명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수가 아니니까요. 그들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며 웃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어쩌면 무지가 진짜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기에 이런 점을 눈치챈 거겠죠. 아직 오지 않은 깨달음을 향한 그 들뜬 활기. 조지의 한 음절 이상은
절대 말하지 못한다는 점. 아빠의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 단 한 가지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의 세계는 연속성이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는 영원히 지속되는 한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